허재무 씨가 준비한 2주의 한 장면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한 장면 왕으로 시작해서 빵으로 끝날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왕빵. 네, 왕빵. 밤에 구속되면 왕밤빵입니다. 기발하다. 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윤석열 씨. 오늘 재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빵으로 언제 들어갈 것인지, 오늘 밤일지 내일 새벽일지 저는 들어간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결론은 내일 새벽에 날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올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판사가 검토를 다 끝내고 결과를 다 내놨더라도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좀 내일 새벽 한 2시 15분쯤 오늘 2시 15분에 12시간 꽉 채워가지고 네. 2시간을 일단 채운다. 그때쯤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3시 21분 어떻습니까? 3시. 아니면 1시 23분. 왜? 1, 2, 3, 아니, 3, 2, 1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숫자를 왜냐면 좀 맞추자. 왜냐면 12.3 비상계엄 네네. 그리고 윤석열이 풀려난 날이 직위원회 판단으로 그게 3월 8일인데 그로부터 123일지가 바로 오늘인 7월 9일이라고 합니다. 1, 2, 3 두 번 나왔죠. 그리고 하필이면 영장 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법원의 호수가 321호. 1, 2, 3이 다 들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3시 21분을 강요하는 지경에 이른 건데 네네네. 우연치고는 너무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기 우리 윤석열 정권은 이른바 삼치기 정권이었대요. 아니 삼치기라고 아세요? 몰라요. 홀짝 말고 네. 저기 이제 우리 어릴 때 그 구슬 가지고 갈 때 놀이가 네, 있었군요. 3, 네. 2, 1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2시 13분일 수도 있겠네. 1, 2, 3만 나오면 그렇지. 돼요. 1, 2, 3만 나오면 1, 2, 2시 3만 15분이 아니라 나오면 돼. 2시 13분. 2시 13분까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 두 분 다 그러면은 구속은 뭐 100%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다. 네. 반반. 전 구속되길 바라는데 소장님은 내란 혐의는 좀 빠져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네. 다른 혐의를 갖고 과연 구속을 시킬 만한 건이라고 판사가 판단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 감정과 네. 윤석열에 대한 인식과는 좀 판사가 보는 측면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가 법조 기자를 오래 해본 감각으로는 100% 구속을 생각하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뭐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아니고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그렇죠. 왜냐면 윤석열이 우두머리인데 그 밑에 종범들이 지금 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재구속이 다 돼 있어요. 그럼 판사는 야 얘는 밖에 나와 있는데 얘 지시 듣고 다른 놈들은 다 구속이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구속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우리 뭐 박지원 어르신 뭐 말씀이나 네. 정청래 그 대표 후보 말씀처럼 네. 뜨끈뜨끈한 한여름의 구치소 그 안에 공기 한번, 에어컨이 안 나온다면요. 마셔드리고 예. 싶어요. 아니 혹시 원장님은 혹시 이제 구치소 생활을 좀 해본다거나 없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 경험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여름에 한여름에 에어컨 안 나오지 선풍기도 계속 틀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틀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위에 달려 있을 거예요. 저녁엔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무더위에 들어가면 윤석열 정말로 고생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해야죠. 아. 국민들을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그렇죠. 네. 본인 그거 선풍기 안 나온다 그게 고생이에요? 우리는 정말 한 몇 달이야? 12월, 1월, 2월, 3월 네. 한 네다섯 달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어. 그렇죠. 예. 그럼 뭐 선풍기가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 줘야 돼 내가 봤을 때. 어? 세수도 뜨거운 물로 하라 그러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들어갔을 때 뭐 구치소 몇 개실을 같이 이제 털어서 쓴다거나 그리고 과도한 경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지탄에 올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필요적인 조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삭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현직 네. 대통령이었으니까 뭐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현직 대통령도 아닌 신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그런 혜택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 그래도 나오는 경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예. 현직 대통령일 때는 경호가 보호지만은 이제 지금 이게 탄핵된 대통령이 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다. 어디 가서 헛소리하지 마라, 정보 내뱉지 마라 이런 차원이라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술 먹을 때 옆에서 경호원들이 뭐 같이 앉아서 술 먹는 건 아니잖아요. 복도 정도에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밖에 네. 있을 텐데 저는 경호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길 가는 사람들한테 돈 받고 그러면 어떡해. 경찰이 경호하면 아, 되지. 경찰이? 이렇게 그렇게 경호원들 40명이나 붙어가지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냐? 아. 그런 아니, 생각이 저희는 들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 정말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윤석열이 이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갔죠. 구치소에 인치가 됩니다. 그 사이에 김건희는 볼 수가 없겠죠. 김건희는 아마도 아크로비스의 사저에 누군가와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기다리는 그 당사자의 마음이 또 어떨지 혹시 추정이 좀 되십니까? 아니, 혹시 두 분은? 들어가면은 네. 옷을 일단 갈아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저기 뭐야 영장 실질 심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수감자들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린대요. 그때 이 옷 갈아입을 때 감정이 뭐 오만 생각이 다 든다고 하더라고. 야, 근데 아직도 네. 반성이나 뭐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네? 법리적인 내가- 해석만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무죄다. 네. 왜? 나는 대통령으로서 너희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고유 권한 비상경례가 선포인데 왜 나보고 자꾸 내란죄라고 그래? 계속 이러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뭐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의 뇌 속에도 내가 정보망을 심어서 다 들여다봤는데 한동훈도 좌파들과 결탁해서 저기 뭐야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되면 좀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책도 읽고 명상도 하시고 정말 뭘 잘못했는지 네. 왜 장성철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판을 했는지 그것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욕하지 말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군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누구예요? 그 성함이 남세진 부장판사라는 분이고 저 직위원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사법연수원 네. 33기입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10기 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제가 사실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 영장심사 결과를 좀 어떻게 내려나 봤더니 그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보니까 그 지난 5월에도 보니까 경찰관 한 분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봐주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시원하게 구속을 시켰고 네. 반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민간인들이 내는 목소리는 관대했다. 뭐냐면은 그 본인들의 법원 수장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그 대학생 단체들이 항의 시위 같은 걸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영장이 청구된 이들을 상대로 모두 다 기각을 하였다. 네. 이런 그 판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를 가진 공적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엄하게 처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야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좀 여론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른 뭐 피의자들 형평성 문제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게 정말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네. 사람들과 말을 맞추면서 그렇습니다. 네. 김용현 씨랑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구속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윤석열의 구속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할 것 같은 분이 누구예요? 저는 직위원 부장판사일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기가 풀어줬는데 풀어줬으니까, 124일 만에 구속되면 네. 본인 체면도 약간 말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판사들 안 좋아하잖아요. 잘 알고 그래서 있죠. 네. AI 했으면 좋겠어요. 금방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전부 다 예를 들자면은 이 변호인 측이라든가 검찰 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AI에 집어넣어 가지고 네. 돌려보는 거야. 그다음에 과거에 판례도 다 있을 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맞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즘 굉장히 제가 좀 철학적으로 네. 바뀌어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부분, 인간이 인간을 징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자의성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걸린 거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 저도 그 생각했는데 지금. 아니 제가 요즘 이제 로마 뭐 이런 거 많이 보거든. 옛날 그 로마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이게 원래 인간에 대한 징벌과 심판의 영역이 네. 인류는 오랫동안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야. 그걸 이제 개별 인간에서 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률과 제도라는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로마법이라는 이런 걸 만드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판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해석자에 불과한데 그래서 권력과 특권을 누리고 자의성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잖아요. 법관의 그 법관의 양심에 따르는 그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은 법률적 양심이지 개인의 양심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 양심이냐고 생각해주고 지금도 우리 법관의 성향 분석하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사실은. 법률적 양심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을 풀어주는 과정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자의적이라고 느낀 건데 아까 거두어 강조하지만은 네. 직위원 부장판사 만약에 윤석열 다시 구속되면 여러 국민들 여론이 다시 한번 이 재판을 해도 되는가 되물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냥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네. 여러분들을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안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지. 본인이 네. 본인이 왜냐면 회피하는 지금 게 맞지. 너무나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히 정치적인 법률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맞아요, 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갔네 안 갔네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판사로서의 권위가 실추됐기 때문에 음.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으로 양심적으로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잖아요. 맞아, 의문을 품게 됐지. 예. 그러면은 판사하면 안 사실 되죠. 판사 그만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하. 이거는 사법부 내에서 그런 뭐 연명을 하든가 연서명을 하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직위한 판사가 사법부에 있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그렇죠. 스스로 물러난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